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산 철강 또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일괄 적용한 데 이어서 반도체 또 자동차까지 추가 관세 부과도 시사를 했습니다. 산업계 전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보내겠다 이런 언급도 한 것 같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경, 이민, 통상, 정부,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또 기존 정책을 뒤바꾸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는 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해난 간담회와 또 민간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서 대미국 대응 방안을 모색을 해왔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주에는 우리 경제단체들이 미국에서 현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예. 또 정부 측에서도 고위급을 파견을 해서 미국 신행정부와의 그동안에 접점을 쌓아왔습니다만은 접점을 더욱더 두텁게 하는 이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3월 12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뒤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여기도 한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반발이 있고 또 많은 국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국가별로 코트를 설정을 해주거나 또 관세 자유화를 해주거나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었는데 네. 그 동안에 미국이 그 철강만큼은 미국 내에서 조달되는 비율을 80%로 목표를 잡았는데 한창 미달됐다. 앞으로는 이런 예외 조치 없이 무조건 25%를 매기겠다 한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이미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 업계에서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263만 톤이라는 딱 한도 내에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이제 철강을 수출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25%를 물고 미국으로 수출하게 됨으로써 크게 본다면은 미국에서 철강 수입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철강에도 이제 품목이 다양합니다. 그 품목에 따라서는 사실 덕을 보는 데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이제 산업 전체로 보면은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산 철강 제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고 또 품질에 대한 인식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철강 산업을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로 우리 업계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미 일본 수출품에 대한 예외 조처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대책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강력하게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입장을 정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은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측에다가 문건을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뭐 그 정도야 뭐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예. 뭐 국내용으로 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치라 대응을 발표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보다 내실 있게 움직이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겠다 했는데 한 달 유예됐잖아요.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제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5%만 매겨라라고 지시를 하긴 했지만 예. 실제로는 이를 담당할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고 그 업무를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그 과정에서 관련되는 규정도 보완할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주요 수출국과 협의할 또 협상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상무부 장관도 아직 그 취임이 못한 상태고 또 제 완전한 파트너는 이제 그 미 무역대표부 대표인데 이제 이분도 지금 뭐 한 2단계를 넘어야지 지금 취임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이 된다면은 미국과 협의를 해서 뭐 다른 나라 못지않게 저희들도 열심히 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호 관세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서 저희들도 그 이번 주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또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워싱턴 D.C.에서는 수목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내일을 저희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궁금한 게 상호 관세라고 했을 때 그 상호의 의미가 과연 뭐가 될 거냐 그걸 정확하게 미국 측에서 밝힌 적이 없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이 일단 나와 봐야지 저희들도 이 분명한 그 평가가 가능해질 것 같고 예.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품목만으로 될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도 확장이 될지는 물론 발표를 봐야 되겠고 예. 어쨌든 철강 외에도 이제 이 반도체나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간 합동으로 대책 회의를 꾸준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관세 전쟁이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강하게 붙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나라가 강하게 붙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뭐 미중 간의 갈등 구도를 저희들이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두 나라 모두가 우리한테는 뭐 무역 대상국으로서는 1위, 2위국이고 예. 또 특히 중국과는 우리가 공급망상이 긴밀하게 이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마 저희들이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중국에서 최종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뭐 무려 한 뭐 4만 개 이상이 진출해 있다가 또 많이 또 제3국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뭐 일종의 이 재배치 혹은 또 구조적인 어떤 그런 그 조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충격이 덜할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제일 좋고 그래서 유턴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무역 전쟁 상황 하에서는 기업들이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그 무역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사상 최대액 360조 원을 지금 마련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기업들이 그 해외 전시회라든가 뭐 시장 개발을 위해서 뭐 집행해야 될 그런 또 돈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돈을 3조 원 이상을 지금 마련해 놓고 기업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코트라에다가 이 멕시코나 또 그 중국 등에 진출한 기업들이 뭐 재배치라든가 또 판로를 위한 시장 개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헬프 데스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위, 2위 미국, 중국 수출 의존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수출 다변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예.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통상교섭본부에서는 통상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 부분이 사실상 수출 시장 다변화고요. 요즘 뭐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 지역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투자를 하거나 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과의 무역 협정 체계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뭐 수출은 수출대로 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영업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 국제적 노력을 무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통상 환경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사실은 저희들도 뭐 공식적으로 대책을 뭐 끈끈이 발표를 하면은 사실 제일 좋겠지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가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주어진 통상 환경에서 최적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철강에 대한 발표가 이미 되었습니다만은 철강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조치를 발표하기보다는 조만간에 나올 상호 관세라든가 또 다른 조치가 나오면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또 미국 측이 아직은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겠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저희들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을 전략 따라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범국가 차원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 사례를 굳이 저희들이 뭐 분석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경쟁국 기업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저희들이 최대의 목표치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가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업계도 깝깝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국민들도 이게 상대와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로서는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